안녕하세요. 짤투리입니다. 오늘은 29기 영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철은 첫 등장부터 해서 그 샤넬백 발언, 아이 5명, 그 관심을 많이 끌었었는데, 이번에 영숙하고 대화를 하면서 나눴던 그 대화의 내용이 저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어 선택도 그렇지만은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본인하고 다른 생각, 본인하고 맞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올드해요. 구시대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도 너무 세서 뭔가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이거든요. 저는 보면서 23기 영호, 지난번 사기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자기가 애프터를 신청하지 않았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영철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행에 대해서, 여행에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 부정적인 생각은 어떻게 해서 저 머릿속에 박히게 된 걸까? 아무래도 그거는 어떤 배경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듭니다. 가까운 제주도부터 해서 해외여행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주변에 보면은 여행을 대부분 많이들 가기 때문에 이게 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내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은 이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별거 아니겠지만은 좀 빠듯하다.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여행을 간다.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가 여행 상품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 특가 여행도 옵션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영철은 여자들이 본인한테 다가오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숙이 영철을 불러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영철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영숙에 대해서 와, 깡 좋다. 누가 자기한테 말 걸기가 쉽지 않다. 그거는 남자든 여자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상이 워낙 세니까. 부드러운 이미지도 아니고 이미지뿐만 아니고 대화할 때도 보면은 그 말하는 게 굉장히 세고 좀 공격적이고, 그래서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스타일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그 첫 등장 때 샤넬 발언으로 인해서 영철의 많은 부분을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출연자들한테는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연자들은 아직까지는 영철에 대해서는 뭔가 안개에 가려진 미지의 세계, 크게 관심도 없어 보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성향인지 아직은 완벽하게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영숙하고 그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대화를 할까? 쭉 가서 대화를 할까? 이 얘기를 할 때도 보면은 영철이 좀 말하는 게 무뚝뚝하고 좀 무서워요. 게다가 주머니에 손까지 넣고 있으니까 그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편하거나 부드럽거나 뭔가 살가운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땐 머리 스타일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영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영호를 1순위로 선택을 하긴 했지만은 그 다음으로 영철님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대화를 신청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영철이 말할 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가벼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 단어 선택이라든지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굉장히 있어 보이려고 하거든요. 돈이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굉장히 생각이 깊고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내면이 깊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져요. 그리고 말을 좀 어렵게 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데 본인이 말을 일부러 좀 꼬아서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대화가 그거예요. 1대1로 많이 이야기한다고 대화되는 거 아닐 수 있잖아요. 지켜보고 있을 때 좋은 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 부분도 사실 그렇게 유쾌한 그런 장면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지켜본다라는 그 표현, 그리고 본인은 뭔가 외적인 거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외모에 대해서. 외적으로는 평가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인상 선택을 원래는 안 하려고 했다고. 굉장히 황당하지 않을까요? 영숙 입장에서는. 그 남녀가 서로 끌리는 데 있어서 그 외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첫 만남, 첫인상. 그 짧은 기간 안에는 외적인 게 저는 거의 90을 넘어서 100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보는 게 느낌, 분위기, 외모 이런 것들을 보는데 느낌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것도 결국은 외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물론 외모가 남녀 사이에서 전부다라는 건 아니고 첫인상, 첫 느낌은 거의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외모라는 거는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그 차지하는 포션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내가 오래 만날수록 거기에 대해서 좀 무뎌지는 것 뿐이지 내가 외모를 안 보게 되는 건 아니다. 이 사람의 외모를
무시하고 성격만 보게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은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 끌린다. 외적인 거에서 거의 결정이 나죠. 초반에.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상식을 파괴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거꾸로 하고 싶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거를 먼저 보고 싶었다. 사실 저는 뭐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영숙이 영철에 가졌던 그 호감은 저 대화를 함으로써 거의 뭐 90% 이상, 99% 날라갔다. 딱 그 영철이 말하는 걸 듣는 순간, 아, 좀 다르다.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거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청자들도 대부분 느꼈듯이 뭐 영숙은 우리가 느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느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요? 멀리서 관망만 해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말없이 지켜만 봤다. 이것도 사실상 괴짜 같은 느낌도 들고 무슨 소린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영숙이 물어봐요. 이성을 볼 때 어떤 걸 가장 많이 보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좀 반복을 해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저울 없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저울 없는 마음. 내가 상대방을 재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 더하기 1은 1. 그러면서 비즈니스 해야죠,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맞는 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다, 생각이다. 이것뿐이지 뭐 저게 맞다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뭐 사실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좋아하는 마음, 상대방한테 가지고 있는 그 마음만 가지고는 결혼이라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기도 힘들고 그때 이제 보면은 영숙이 넋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영혼 없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안 재고 따지냐고. 따지고 잰다라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어조로 들리지만은 사실은 꼭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람을 재고 따질 수밖에 없어요. 표현이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들려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나랑 맞는지, 나랑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철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여성분이 직업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사실은 뭐 직업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재고 따진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직업 중요하죠. 돈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들은 그 수많은 요소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여자들한테.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따지고 재는 거다. 그리고 아이러니하지만 본인이 선택한 그 여자 출연자 직업이 좋아요. 아이러니하죠. 뭐 거기서 해나가 영철이 가장 많이 따지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봐도 제일 많이 따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쉽게 보면은 샤넬백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샤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여자들을 완전히 평가절하를 했잖아요. 아 됐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그 샤넬백을 가지고 있는 여자 출연자를 선택을 했다라는 거고 어쨌든 샤넬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자를 내가 배제시키겠다. 이것도 본인의 가치관이고 재고 있는 거죠. 아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여자들은 이럴 것이다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자녀도 5명 정도 가지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돈과 부 이거를 약간 터부시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뭔가 요즘 세상과 맞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리고 여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철이 제주도를 한 번도 안 가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출연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물어봐요.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냐고. 그러니까 영철이 진짜 안 좋아했다고 그러면서 환자인 줄 알았다고 자기가 젊었을 때는 저는 저 환자라는 얘기가 본인을 지칭해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행을 너무나 안 좋아하니까 여행을 너무 싫어하니까 아 이거 내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내가 환자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전이 있죠. 여행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애들이 환자인 줄 알았다. 한마디로 뭐 정신 나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뻔히 급여를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급여를 알고. 그러니까 그 급여를 알고라는 얘기는 영철이 알고 있는 그 주변인들의 급여를 알고 있는데 네가 여행을 가냐? 네가 제정신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소득에 맞지 않는 그런 과분한 여행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은데 진짜 집안이 여유가 너무나 넘치고 돈이 많은데 여행을 가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본인 주변에 있는 그 급여가 뻔한 그런 사람들, 그런 지인들이 여행을 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맞겠죠?
여유가 있는데 진짜 잘 사는 집인데 여행 갈 형편이 충분히 되는데 여행을 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비난이 아니고 좋게 생각하자면은 그 주변인들에 대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과도한 소비, 여행에 대한 과도한 소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좀 미숙하다. 물론 그 당연히 그 본인의 소득에 맞는, 본인의 수준에 맞는 그런 여행을 해야 되고 그런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거는 누구나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일반 기업 다니면서 뭐 해외여행, 일본이 됐든 뭐 유럽이 됐든 미국이 됐든 그 여행을 그냥 1년에 서너 번 간다. 몇 천만 원씩 쓴다. 이거는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정신 나간 짓이고. 물론 그 본인이 가치관을 여행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 누가 뭐라고 할 거는 안 돼요.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인 거는 분명하다.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여행 자체를 좀 싫어하고 여행을 하는 사람이 그냥 환자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표현법이 굉장히 잘못됐다. 결국은 뭐 건물의 비유를 하던데 뭔가 재산을 쌓기 위해서 밑바닥부터 잘 쌓아가야 되는데 여행을 하게 되면 돈을 너무 많이 쓰게 되니까 돈이 안 모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표현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미숙하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영숙이 바로 거부 반응을 보이잖아요. 눈빛도 그렇고 이미 손절을 쳤어요. 아, 영철 진짜 좀 쎄하다. 왜냐면은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가질 수 있는데 그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렇게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나랑 반대에 있는 사람은 다 틀렸어. 내가 맞아. 나머지는 다 환자야. 이거는 단순히 여행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활 전반적인 문제로 흘러 들어와요. 저런 것들은. 그래서 소비하는 거, 그러니까 소비하는 그 방법들, 어디에다 돈을 쓰냐, 얼마를 쓰냐,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냥 모든 그 생각들이 나랑 맞지 않으면은 저렇게 좀 공격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언젠가는. 그래서 자기는 소개팅 상대가 여행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애프터 신청을 안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23기 영호하고 비슷하죠. 자, 여행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소개팅 하는 상대에 대해서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작정 여행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배제를 시키는 거. 그러면서 약간 말을 포장하는 그런 느낌인데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를 내가 못 해주니까 그래서 애프터 신청을 안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숙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냐고 앞으로 영원히.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걸 말하는 영철의 표정도 뭔가를 다짐하는 표정. 그건 절대 안 돼. 이런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표정. 그런 표정을 지어요.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20대면 어리죠. 경제적으로 기반을 잡은 사람들은 대부분 없을 거고 부모님이 뭐 잘 사는 경우도 있고 못 사는 경우도 있고 다 있겠지만은 어쨌든 20대에 자리를 잡거나 기반을 잡거나 그런 사람들은 극히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하는 사람을 환자라고 생각을 했다. 근데 또 말을 듣다 보면은 여행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같고. 자,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과연 여행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닌 거를 우리도 알잖아요. 여행도 그렇고 샤넬백도 그렇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돈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데 또 이율배반적으로 본인은 벤츠 GLC를 끌고 왔고 물론 그게 본인 건지 뭐 빌리고 왔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사실 뭐 빌리고 온 거냐 가지고 온 거냐 내 거냐 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빌리고 온 거라고 해도 문제고 자기 거라고 해도 본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이율배반적이면서도 내로남불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차 소비로 인해서 얻는 거는 없어요. 물론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아 진짜 차가 좋다. 내가 이런 차를 사기 위해서 진짜 내가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죠. 그런 것들은.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꼭 내가 소유하지 않더라도 내가 빌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영숙이 물어봐요. 여자친구가 지금 여행 가자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 흔쾌히 가실 수 있느냐? 한참 고민을 합니다. 영철이. 저게 뭐 고민할 거리가 되나요? 일본인데 물론 요즘 일본 여행이 좀 비싸지긴 했지만 그러면서 영철이 어렵게 대답을 합니다. 흔쾌히는 안 가지만 가자 이 정도라고. 흔쾌히는 무조건 가자 이런 느낌인데 지금은 그냥 같이 가자 뭐 이 정도라고. 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안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영숙이 가고 싶어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는 느낌이고 영숙의 반응이 이래요.
영혼이 없죠. 영혼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할 의지도 안 생기고 재미도 없고 재미를 떠나서 뭔가 안 맞다. 나랑 너무 다르다. 쎄하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자, 그리고 영숙이 본인의 그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족들끼리 설날에 한번 해외여행을 간다. 연례 행사다. 그러니까 설날이면은 가족들끼리 꼭 여행을 간다라는 거고, 지금 3남매라고 했잖아요. 3남매에다가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하면은 5가족인데, 야, 5명이서 해외여행을 가려면은 비용이 둘이 가는 거랑은 비교도 안 되게 많이 들죠. 그만큼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게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은 그 명절 때 가족들끼리 해외여행을 나가는 집, 요즘은 좀 많아지긴 했지만은 대체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 게다가 아버지 세대, 그 세대에서 주도적으로 여행을 가는 거라고 하면은 더더욱이나 좀 여유가 있다. 그리고 가족 분위기가 좋다. 이런 거를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숙 아버지께서 여행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철이 그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자기소개 때 물어봤는데, 그때 영숙이 아버지라고 대답을 한 거. 거기에서 자기가 맛이 같다고. 아니, 맛이 같다가 뭡니까? 거기에서 좀 반했다. 매력적이었다. 가정적으로 느껴졌다. 이러면은 좋았을 텐데, 맛이 같다? 진짜 막가게 생겼습니다. 그 표현법이 노멀하지 않다. 인상도 센데 그 말하는 어투까지, 단어까지 저렇게 세버리니까 영숙이 약간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지 않나. 자, 그리고 좀 제가 눈여겨서 봤던 부분은 영숙이 그 본인의 가족, 특히 그 삼형제, 3남매, 언니 있고 본인 있고 남동생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중에서 아빠가 나를 제일 좋아할 것 같다. 그 얘기를 듣고 영철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상대방이 본인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희열감, 만족감, 그런 거를 느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가족 얘기를 하는 거, 그거 자체로 내가 뭔가를 느끼기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몇 명의 여자를 만났는지, 얼마나 만났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도 좀 그런 깊은 대화까지 간 적이 거의 없지 않나. 그냥 둘이서 썸을 타고 끝났거나 사귀었다고 하더라도 가족 얘기 없이 그냥 둘만 좋아하다가 좀 끝난 경우가 좀 많지 않을까, 대부분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숙이 본인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죠. 뭔가 내가 이 사람의 좀 깊은 내면, 더 많은 거를 알게 됐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더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고, 약간 모태솔로 냄새가 나요. 모태솔로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자하고의 깊은 그 관계 형성이 얼마나 됐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얘기를 들으면서. 자,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었던 거는 영철이 둘의 대화가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에서 영숙이 자기랑 맞다고 생각을 한다고, 가치관이나 그런 생각들이 맞다. 맞나요? 제가 봤을 때는 맞는 부분이 1도 없어요. 전혀 맞지 않는다. 결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른데, 본인은 영숙하고 모든 그런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 결국은 본인이 영숙하고 맞지 않지만은 내가 맞추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고, 어떤 포인트에서 마음에 들었는지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외모가 마음에 들었다. 외모가 마음에 들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외모라든지 아니면 그런 가족 관계, 아니면 그런 직업적인 것들, 뭐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는 몰라도 그런 요소들이 본인한테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왜 맞다고 하는지 참, 차라리 나랑 맞는 부분은 없는데 그냥 좋다, 이게 더 솔직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누가 봐도 맞는 게 없는 상황에서 내 가치관과 또 다른 사람인데, 저는 모든 게 다 달라도 내 기준점에서 다 반대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성을 좋아하는 거,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거는 사실상 이유가 없어요. 내가 믿고 있는 것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하고는 하나도 맞지 않는 사람인데 괜히 그 사람한테 끌리는 것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솔직하지도 않다. 영숙은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본인하고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지 않는 것도 있고 워딩이 워낙 세고, 그래서 영철 눈에는 본인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행을 좋아하는 거, 사실 영숙도 느꼈을 거예요. 여행을 얘기로 했지만은 여행뿐만 아니고 영철의 기준에서 본인하고 맞지 않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일 거다. 영철 눈에는. 똑똑한 거죠. 그거를 단순히 여행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모든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예고편을 보면은 다음 데이트 선택이 남자들의 선택입니다. 자, 저는 남 PD가 와, 이거 천재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철이 선택을 하는 여자, 영숙이겠죠? 영숙은 너무 싫어하는데, 영숙은 영철하고는 안 맞는데, 영철은 누구를 선택할지 뻔히 보이는 상황. 여기에서 남자들이 선택하는 데이트를 했다. 의도가 보이는 거죠. 제작진의 의도. 왠지 영철은 영숙한테 거의 올인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은, 영숙 말고는 이제 영철한테 관심을 가져줄 사람이 별로 없을 거다. 왜냐? 대부분 여자들이 영수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쓰기도 버겁거든요. 경쟁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과연 다음 주 데이트 선택, 영철하고 영숙의 데이트가 성사가 될 건지, 그 데이트에서 영철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